안녕하세요. TV주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이게 날씬하고 균형 잡힌 몸매는 뭐 누구나 원하는 건데 그럼요. 저는 제 뱃살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그럼요. 신미정 아나운서는 뭐 고민되는 거 있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전혀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자랑하는 게, 난 먹어도 살이 안 쪄. 요거였는데, 네.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꾸준히 관리합니다. 숨어있는 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이 한국인의 맞춤, 체형 맞춤 치료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비만인 분들, 그리고 숨겨진 부위별로 다이어트 고민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비만체형학회 명예회장 장두열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알기로 이게 뭐 살이 쪘다고 다 같이 살이 찐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 서양인과 좀 이렇게 살찌는 뭐 부위라든가 이게 좀 다르죠? 네. 일단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서양인하고 동양인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서양인과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23까지. 좀 더 마른 체형이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지만 운동을 별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근육이 적고 지방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그런 체형이 많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체지방률이 이제 증가하게 되겠는데 그런 정상적인 체형에서 마른 체형에서도 그런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네, 경우에는 뭐 마른 비만. 마른 네.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비만에서 많이 나오는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 다른 부위는 다 말랐는데 유독 배만 나오신 분들도 참 많거든요. 아까 신닥터님도 그러면서. 네.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사실 그 부위만 살짝 가리면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좀 치료를 해야 누가 좀 될까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네. 제가 그러네. 예, 남자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배가 나오신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제 뭐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나왔다 그런 분들이 이제 남자분 경우에 많은데 이티 체형이요. 네. 그런 그 경우에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복부 지방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많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그런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치료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렸을 때는 이제 팔다리 같은 경우에 이제 살이 찌게 되고 나이 들어서 중년이 되면 이제 뱃살이 나오게 되는데 셀룰라이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셀룰라이트는 이제 건강에 대한 적신호라기보다는 이제 미용학적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셀룰라이트는 쉽게 말하면은 비정상적인 지방 조직이죠. 그래서 지방을 확대해서 보면 이제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혈관들이 지나가고 임파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살이 찌면은 정상적인 지방 조직들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게 돼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고 그래서 포도송이 같은 지방 세포가 섬유화돼서 딱딱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이렇게 저희가 만져보면은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보이죠. 네. 예.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노력, 그러니까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해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미 굳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 살이 찐 부위별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가능한가요? 예,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체형 교정이 되겠는데요. 체형 교정. 예, 네. 체형 치료가 됩니다. 이제 비만 치료하고 체형 치료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체형 치료가 되겠는데요. 그런 체형 치료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관리요법으로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술요법인데 네. 관리요법은 지방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지방세포를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방세포는 그대로 있는데 작게 만들어주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주사요법이나 또는 기기요법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수술요법은 지방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세포 자체를 그냥 띄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뭐 지방흡입술인가요, 그럼?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흡입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주사요법 같은 경우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주사요법은 다 주사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네.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가장 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건 어떤 것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 효과가 있는 치료도 있지만 그 옛날서부터 이제 좀 안전하게 써왔던 치료법이 있습니다. HPL-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HPL-요법. 예, 예. 그 주사요법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그 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주사요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자체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세포가 작게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우리 몸에서 지방을 자꾸 연소시키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주사를 맞는다고 나는 주사 맞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많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주사 치료를 하면서는 꼭 방심하지 말고 또 다이어트와 운동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뭐 HPL, 뭐 카복시, 뭐 네. 무제한으로 해준다는 데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여성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또 시술이 아닌 수술 방법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술요법은 그 투메슨트 용액이라는 저희 마취 용액을 갖다가 수술부에다 집어넣고 네. 그 지방세포를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부풀린 다음에 그리고 부드럽게 된 지방세포를 이제 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술에 그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장비도 이제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몸속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주사요법이나 이 수술요법에서 우리가 좀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걱정할 건 없을까요? 주사요법과 수술요법 중에 선택을 하게 합니다. 네. 그 선택을 하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 겁이 좀 있으시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사요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많은 효과를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요법을 선호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아프지 않아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지방을 파면은 뭐 울퉁불퉁하게 된다는데 네. 그건 어떤가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흔히 이제 질문하시는 건데요. 생각보다 이제 통증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제 허벅지 수술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뛰어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정도로 이제 회복이 최근에는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그런 표면도 뭐 시술자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엔 뭐 아큐스컬프 같은 그런 레이저로 한 번 더 그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그런 추가적으로 네.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한 번에 뭐 뽑는 양이 뭐 지나치게 많으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통상적으로 뭐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뽑으시나요? 보통 한 번 하실 때? 적게는 뭐 한 몇백 cc를 뽑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최고로 많이 뽑아본 경우는 한 10m까지도 한 번에 뽑은 지방을요? 적이 있어요. 지방을요? 네, 소수 지방만요. 네. 굉장히 좀 그분은 좀 지방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게 나오시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 제가 상황을 봐서 안전하게 그 정도도 뽑아도 괜찮으시겠다.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뽑으시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최고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양은 한 5,000에서 6,000cc 정도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네. 한 번에 이렇게 또 많이 뽑으면은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뽑으면 또 이렇게 좀 약간 네.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나 수술해서 지방 이만큼 뽑았으니까 좀 먹어도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네.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또 가장 쉽게 갖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신데 네. 습관이 잘 안 고쳐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평생 콤플렉스가 있던 한 부위를 수술을 했어요. 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가 이제 없어지고 네. 지방이 없어지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네. 또 막 드세요. 아, 네. 그러면은 자기 몸에는 지방세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술한 상태에서 제일 지방이 많은 부위에 가서 살이 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부위가 뭐 허벅지다. 그러면 허벅지 가서 살이 찌고 예,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 저희가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풍선을 한번 이렇게 꾹 누르면 그 부위는 들어가지만 나머지 한 부위가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체형이라는 게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상적으로 뭐 허리와 복부와 뭐 팔과 이런 거에 뭐 적정한 뭐
미적인 관점에서 비율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책에 보면은 황금비라는 게 있죠. 아, 황금 비율이요? 예, 네.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황금비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 부피나 뭐 그런 그거 말고도 이제 길이도 중요하고 네.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제가 수술을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최대한으로 마른 거, 지방이 그 부위에 최대한으로 없게 해드리는 걸 제일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겠죠. 네. 네, 최근에 이 수술이나 시술을 워낙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서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따라가시게 되는데 그 병원을 고르실 때는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믿음감이 있는지 한번 좀 잘 알아보고 자기가 믿음감 있는 병원으로 가셔서 수술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약간 돌려 말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사랑 상담을 하고 정말 이 의사가 좀 믿을만한가 네. 하는 걸 좀 직접 여러 병원을 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주열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찌우고 내 돈 주고 빼고 참 속상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비만 치료는 꼭 필요할 텐데요. 이 시술이나 수술을 하더라도 식이 조절과 운동은 꼭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